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수익 작전 타임의 이수연입니다. 주말 보내고 또 다시 월요일이 돌아왔습니다. 지난 주간 기준으로 코스피 시장은 하락했고 코스닥 시장은 소폭 상승했습니다. 10월에 실적 장세에 돌입하면서 개별 종목들의 호재에 따라서 이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펼쳐졌는데요. 그런 와중에 뉴욕 증시는 10월 초반에 부진을 딛고 후반에는 상승하는 랠리를 보여줬습니다. S&P 500 지수가 주간 기준 1% 넘게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까지 긍정적으로 연출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원자재 가격 지금 좀 많이 상승하고 있는데 국제 유가가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83돈 6달러까지 올라가면서 계속 원자재에 대한 가격이 치솟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신흥국들은 내수가 부진한 상태에서 유가가 급등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장기화 우려까지 또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주에도 중요한 경제 일정과 함께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전략들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투자 작전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시간 신승용의 작전 키워드 시간에서는 백신 접종률에 대해서 거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이 벌써 70% 달성했다고 하는데 또 위드 코로나까지 11월 달에 기다리고 있죠. 이에 관련해서 우리 투자 어떻게 해봐야 할지 포인트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이번 주는 음식료 업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놀자주가 아니죠, 먹자주입니다. 위드 코로나 본격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음식료 업종이 어떤 혜택 받을지 자세하게 분석해드립니다. 이주현의 주유소 포트 시간, 이번 주 시장에 대한 전략과 전망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1월 테이퍼링을 앞두고 개별 종목 장세가 또다시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어떤 종목 좀 집중하면 좋을지 짚어드립니다. 네, 첫 번째 시간은 신승용의 작전 키워드 시간입니다.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키워드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 70% 달성입니다. 벌써 국내 70% 이상이 백신 접종했다는 건데 우리 대표님께서도 좀 네, 그럼요. 네, 예, 2차까지. 네네. 네, 역시 이렇게 또 많은 분들께서 접종 완료하시고 11월 달 들어서면서 위드 코로나 기대감까지 이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18세 이상인 기준으로는 81.5%까지 또 달성했다고 하는데 이제 뭐 우려되는 부분은 위드 코로나 라고 해도 좀 풀린다면 좀 다시 한번 좀 이 확진자가 좀 높아지지 네, 않을까 네. 이런 우려도 있고요. 그와 반대로 오랫동안 억눌렸던 소비가 또 다시 살아나면서 이제 코로나 이전으로 경제가 회복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공존합니다. 어떻게 볼까요? 네, 지금 이제 그 오늘 주제 백신 접종률 70%. 70%라는 의미는 상당히 상징적인 숫자를 의미를 하게 되겠습니다. 70% 무슨 이야기냐면요. 70%가 미달할 때는 사실상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 가능성 오히려 희석되어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70%가 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위드 코로나 전환으로의 준비가 사실상 완료되었다라는 의미를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70%라는 부분은 상당 부분 상징성이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성인 기준으로 봐서 80%가 넘었죠. 미성년까지 포함한 전 국민을 기준으로 해서 70%니까요. 이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 정부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을 상당히 발빠르게 준비하고 있다라는 점. 11월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입니다. 위드 코로나 본격 개시 가능성 점점 높아지고 있다. 거의 뭐 기정사실화되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듯 싶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 전에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금은 좀 완화되어지는 그리고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일상회복지원위원회가 이미 가동 상태에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또 하나 더 기대되는 부분은 코로나 치료제
미 머크사 주가가 사실상 80달러 전후에서 사실 급격하게 뭐 치솟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머크사 긴급 승인 지금 대기 중에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본다면 머크사 이외에도 추가적인 코로나 치료제 개발 가능성 상당 부분 시장 내 일상 부분으로의 복귀,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경제 재개 가능성 상당 부분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그 의미 실질적으로 경제 그 정상적 생활 회복이다라는 부분 그 이야기는 경제의 본격화 소위 말하는 새로운 노멀 시대가 노멀 시대가 이제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사이에 단계적인 일상 회복에 우리가 좀 포커스를 맞춰줘야 될 것 같은데 위드 코로나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이야기도 많고 우리 증권 시장 내에서도 사실상 이에 대한 기대감이 과거부터 상당 부분 진행되어 왔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위드 코로나가 본격화되기에 앞서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 그 부분은 무엇일까? 이제 그 속도전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에 포커스를 맺을 만한 업종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정부는 단계별로 일상을 회복하는 그런 계획을 발표할 것이다라는 부분. 그 계획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시사점을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큰 것. 다중집합시설 중심으로 그동안 가장 피해가 컸습니다. 다중집합시설. 여기에는 뭐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극장도 있을 수 있고요. 공연도 있을 수 있고 여행도 있을 수 있고 스포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것. 식음료가 상당 부분 짓눌려 왔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생각을 해야 돼? 앞서서도 그 먹자 관련주. 근데 먹자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하는 좀 주류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와인도 그렇고요. 소주도 그렇고요. 맥주도 그렇고요. 근데 이게 스포츠 관람이랄지 이제 전반적인 부분들과 같이 이게 이제 그 좀 이제 다중 집합 시설에 대한 완화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오히려 뭐 소주나 이런 부분들 쪽보다는 치맥과 관련된 맥주 쪽에 대한 그런 쪽으로 조금은 더 일단은 그 좀 관심의 집중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 지금 가져보게 됩니다. 아울러서 컨택트 관련주에 대한 관심도 우리가 절대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소비 관련주랄지 여행, 관광, 그리고 카지노, 엔터테인먼트, 더 나아가서는 항공주까지. 항공주 관련해서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여객 운송률 그리고 비행기에 대한 항공 가동률에 우리가 포커스를 더 가져가자. 기름 가격의 상승, 물론 비용 증가로 부담 가능성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비용 전가랄지 아니면 가동률을 급격하게 회복이 됨으로써 이러한 비용의 증가 부분을 고정비, 단위당 고정비 하락으로 상쇄시킬 수 있기에 충분하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의 대폭 개선세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지 않을까라는 점 분명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어제 저녁에 제가 이런 뉴스를 좀 접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김포공항 내지는 인천공항뿐만 아니라 이제는 부산 김해공항에서도 사이판 괌 으로의 어떤 그 정기 여객선, 정기 운항이 개시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이제는 서울 지역뿐만 아니라 지방 거점 도시들까지도 해외 여행, 해외 그 항공 운항 대수의 증가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분명히 생각을 해보면서 항공사 관련해서는 국제 유가의 상승 부담 말고요, 오히려 그 여행객이 늘어난다라는 쪽에 더 포커스를 맞추시고 충분히 비용 상승을 커버할 수 있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시면서 좀 대응 전략 계속해서 꾸준하게 관심 부분으로
가져가시면 어떨까 싶다라는 네. 그런 말씀 좀 드려봅니다. 다중집합시설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다중집합시설. 이 가능성 상당히 주목을 해보시면 지금 표로 나가고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여기에는 컨텐츠가 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오징어 게임이 지금 네. 현재 그로 인해서 시장 내에서도 사실상 급등 종목이 상당 부분 등장하고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보시면서 네. 또 다음 달 11월부터는 디즈니의 OTT, 디즈니 플러스가 우리나라에 이제 그 상륙을 하게 맞아요. 되는 네.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컨텐츠에 대한 다양화 이런 부분들이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절대 빼놓을 수는 없을 것이다라는 부분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고 극장이랄지 공연이랄지 스포츠 관람 마찬가지가 될 것 같고요. 네. 여행에서는 항공 그리고 특히나 카지노 쪽에 대한 관심 무엇보다 필요해 보인다. 카지노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토지나 빌딩 같은 유형 부동산 자산을 상당 부분 많이 보유하고 있기에 오히려 힘든 상황일 때에도 사실상 버팀목으로 그런 부분들이 유형 자산들이 상당 부분 버팀목 역할을 해왔었다. 그러면 네네. 지금과 같은 이제 그 자산 가격의 상승 사실상 자산 가격이 좀 많이 올랐죠. 토지 가격도 많이 오르고 빌딩 가격도 많이 오르고 특히나 아파트 가격에 많은 상승이 나타나서 우리 그 투자자 여러분들도 사실상 마음의 부담이 사실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형 부동산 자산을 갖고 있기에 지금 현재와 같은 유동성이 많이 풀린 그런 상황들 속에서의 주가 상승 그리고 어떤 그 경제 재개와 관련해서 경제 재개에 더해져서 유형 자산의 가격 상승까지 더해지게 된다라면 카지노랄지 면세랄지 뭐 항공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유형 자산을 보유한 여행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 오히려 더 유해 보인다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네. 소비와 관련해서 이제 연말 소비 시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면 소비, 백화점이랄지 유통이랄지 생각을 좀 해두셔야 될 것 같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외식 이제 그 식당이나 카페 같은 경우 저녁 10시까지의 그 운영을 제한하는 그런 부분들이 완화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네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8명까지 모일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도 완화가 될 것 같고 이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회식이랄지 모임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러워질 것 같고 그렇게 되면 먹는 것도 먹는 거겠지만 조금 좀 가벼운 어떤 그 알코올 맥주랄지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 소비 급증, 소비 팽창 부분 분명히 우리가 긍정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분야일 것이다라는 점 생각을 해두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네 가지 엔터와 여행, 소비 그리고 외식 분야에서 앞으로 이 일상의 의료에 기대감 그리고 복귀가 강해지면서 좀 이런 산업들이 살아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항공도 좀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한마디 좀 덧붙이자면 이제 정부에서 유류세 인하까지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고 거의 또 확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항공 섹터도 좀 집중해 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두 번째 키워드도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키워드 추가 상승 대 하락 전환, 방향성 결정의 변수는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국내 증시, 우리 증시뿐만이 아니라 또 뉴욕 증시도 사실 10월 초반에는 굉장히 좀 약세를 겪었습니다. 그래도 실적 장세에 들어가면서 이 기업들의 호재가 발표되면서 또 종목들이 조금씩 네. 살아나는 움직임이 보여졌습니다. 이제는 변곡점에 놓여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11월 달에는 테이퍼링을 추진할 거다 이렇게 연준에서 강력하게 이야기하기도 했고 앞으로 인플레 우려 또 커지면서 어떻게 좀 방향성을 잡아나가야 할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 일단 먼저 그 10월 초, 9월 말 추석 연휴가 지난 다음에 시장 상당 부분 어려운 상황이 좀 전개가 됐죠. 그때를 좀 우리 시청자 여러분 같이 떠올려 본다라면 그때 가장 크게 시장에 영향을 줬었던 요인은 두 가지였습니다.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 또 하나는
산업별, 업종별 경제, 모멘텀 피크아웃, 소위 말하는 모멘텀의 둔화, 성장률의 둔화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제기가 되면서 시장 상당 부분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죠. 하지만 10월 중순 이후 이런 부분들이 점차 이제 시장에서 받아들이게 되고 실질적으로 피크아웃 우려 같은 부분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 부분이 예상보다 상당 부분 긍정적으로 나와주게 되면서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이 점차 사라지게 되는, 완화되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다. 근데 문제는 이제 11월을 다가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실질적으로 9월 말, 10월 초 시장의 하락을 야기했었던 가장 큰 요소, 유동성에 대한 우려,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가 실질적으로 이제 바로 코앞으로 다가온 그런 상황. 그렇기 때문에 시장, 지금까지 만회해 왔었던, 하락을 만회해 왔었던 그런 주가가 다시 하락의 늪으로 빠지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연말에 대한 소비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경제 선순환 고리로 연결되어지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주식시장에 추가 상승이 나타나게 될 것인지의 여부, 이런 부분들을 놓고 아마도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시장 상당 부분 방향성이 없는 상황에서 시장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부분, 우리 시장에서 꼭 좀 염두에 두시고 이에 대한 대응 전략 마련해야 되겠다라는 부분 분명하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호재는 경제 재개, 리오프닝, 위드 코로나라는 부분이 분명히 자리를 잡고 있을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연말 소비 시즌. 이제 11월 11일 중국의 광군제가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그로부터 2주 후에 블랙 프라이데이가 이제 그 임박한 그런 상황이고, 연말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오게 되면서 그동안 못 만났었던, 특히나 서구권 같은 경우 코로나로 해서 못 만났었던 그런 가족들의 상봉, 이에 대한 여행객의 수요 증가, 그리고 어떤 그 선물이나 연말 소비가 더욱더 강화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 분명히 두 가지 호재성 재료가 시장 기저에 깔려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악재는 여전합니다. 잠깐 수면 아래로 좀 가라앉았었죠. 피크아웃이라는 우려, 그리고 테이퍼링이라는 우려. 지난 주말 그 파월 연준 의장이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장과의 소통을 함에 있어서 이제 이번 주부터는 FOMC를 앞둔 상황에서 사실은 블랙아웃 피리어드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도 이제 그와 관련된 발언을 못해서 마지막 발언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네네. 여기서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의 구분을 명확히 했다. 금리 인상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했고, 테이퍼링은 분명히 가능성이 있다. 근데 테이퍼링이라는 것이 결국 시장 내 유동성을 줄이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구분을 명확하게 했다라는 쪽에 방점을 좀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유동성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다. 금리 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시장에서 지금 가장 유력한 부분은요, 그동안 연준이 매입을 했었던 채권, 국채를 사실상 국채 매수 규모를 줄인다. 약 한 달에 한 1,200억 달러 정도씩을 계속해서 이제 축소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 이게 바로 이제 테이퍼링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 이 속도 실질적으로 1,200억 달러가 될지 1,000억 달러가 될지 그 부분은 아직은 아무도 모른다. 근데 하지만 시장의 예상은 한 달에 1,200억 달러 정도를 이제 사질 않겠다. 그럼으로써 자연스럽게 유동성이 축소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 부분은 분명히 유동성의 축소가 아니라 돈을 회수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풀던 것을 정지시키는, 좀 둔화시키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얼마든지 인플레이션에 대한 완급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활용하려는 것이지, 시장을 하락의 늪으로 빠뜨리게 하려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점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테이퍼링에 대한 임박 시점이 시장의 부담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 테이퍼링 그 분명하게 유동성의 회수가 아니다. 버블의 방지를 위한 경제 조절을 위한 적절한 정책일 것이다라는 쪽으로 점차 시장의 어떤 그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 이 부분 생각을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시장을 좌지우지할 요소들은 정치적인 변수, 그 워싱턴 DC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원과 하원 간에, 그리고 어떤 그 공화당과 민주당 간의 그런 이슈들, 과연 연말을 놓고 얼마만큼 고용 증진을 위해서 인프라 확대안이 그동안 이야기가 되었던 대로, 순서대로, 절차대로 이제 이게 확정이 되어서 이제 그 집행이 될 것이냐의 여부,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시장의 상당 부분, 일정 부분 노이즈가 될 가능성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이 오히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 부분에 좀 생각을 해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지금 하단 자막으로 분명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유동성의 회수가 절대 아니다. 네. 버블 방지를 위한, 경제 조절을 위한 통화 정책 중에 한 가지일 수 있다라는 점. 이 부분으로 시장의 인식이 변해요. 나만 변하면 안 됩니다. 네. 시장의 집단지성이 변해야 됩니다. 이 그렇죠. 집단지성이 그 방향으로 네. 변화해 가고 있다라는 것 분명하게 생각을 해보시면서 시장 대응 전략.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번 주 미국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마찬가지로 3분기 GDP 속보치 발표 네네.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 중국의 3분기 GDP 발표가 사실상 시장의 발목을 조금 좀 잡는 그런 모습이었죠. 미국의 경제 성장률 역시 지난 2분기 대비해서 3분기 다소간, 그리고 전망치보다 다소간 하회하는 4%대 후반, 뭐 이 정도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일단은 시장에 좀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러한 경제적인 불투명, 이런 상황 따라서 시장 내 모멘텀 부재 상황은 계속 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 오히려 시장은 종목 장세 내지는 테마별 장세 움직임 가능성이 높은데,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연말 소비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네. 것. 여기에는 IT랄지 유통이랄지 해운 등이 포함될 것이고, 두 번째, 계속되는 국제 유가의 상승,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 부분을 그 FOMC도 사실상 우려를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테이퍼링에 대한 어떤 11월 집행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은 이미 기정사실화라고 봐야 될 것이고, 그러면 거꾸로 우리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오히려 투자에 적절히 이용할 수 있는 그럴 만한 산업은 없을까라는 부분을 분명히 찾아봐야 됩니다. 여기에는 원자재가 분명히 있고요. 철강 그리고 석유화학을 비롯해서 소재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비용 전가가 얼마든지 가능하죠. 원자재주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에 인플레, 금리의 어떤 시중금리의 상승, 이런 부분들이 뒤따르게 되면서 예대 마진의 차이의 확대, 이와 맞물리게 되는 은행업종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빼놓아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아울러서 앞서서도 워싱턴 리스크와 관련된 공화당과 민주당 간의 불협화음이 얼마만큼 시장 내 노이즈로 대두될 수 있을까의 여부가 자그마한, 어쩌면 시장 내 그 자그마한 어떤 그 태풍의 혹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친환경, 정부 정책, 이 부분에 대한 관심, 인프라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다 친환경을 쪽에서 방향을 가지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2차 전지랄지 태양광이랄지 수소랄지 절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다. 종목장, 테마장에서는 이런 부분들, 이런 어떤 집단으로 해서 이런 어떤 구성, 업종들이 이제 모아지게 되면서 테마군으로 형성되어질 그럴 가능성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점 네. 고민을 해보시면서 투자 전략을 마련하시는데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 일단 이 테이퍼링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연준 측에서는 테이퍼링을 시행을 해도 점진적으로 조금씩 추진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충격이 예상보다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고 이미 시장이 조금 소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시장이 좀 그렇게 변한다면 테마 중심의 시장이 전개될 수 있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사실 많은 부분 얘기해 드렸는데 그래도 이제 좀 자세한 투자 전략을 짚어봐야겠죠. 이번 주에 경제 일정들이 또 다양하게 있습니다. 미국 IT 공룡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있고요. 말씀해 주신 미국의 GDP 성장률도 있습니다. 자, 좀 이번 주에 어떻게 좀 전략을 세워볼까요? 네, 일단 지난주 금요일 미국 시장의 마감 상황 먼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다우지수가 상승을 하고 S&P와 나스닥이 특히나 나스닥 지수가 조금 0.8% 정도 하락을 하는 조금은 좀 하락폭이 깊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반면에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을 하면서 35,670포인트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점. 여기에는 두 가지 정도의 큰 배경이 작용을 했습니다. 하나는 시장 점차 이제 그 경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지쳐가는 그리고 이제 뜸한 그런 모습 이러다 보니까 실적 발표의 상당 부분 포커스가 되어져서 실적 발표에 의해서 시장이 좌지우지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었다. 대다수의 어떤 그 IT 기업들의 하락이 좀 나타났고요. 다만 테슬라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어떤 그 전망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그 소비 개선에 맞물리게 되면서 테슬라만 나홀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 하지만 전체적으로 시장 실적에 의해서 어떤 그 희비 교차가 분명하게 나타났다. 아멕스 카드 일단 사람들이 많이 썼다라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실적이 좋다 보니까 5%가 넘는 급등이 나타났고 반면에 그 실적 실망, 실적 쇼크 이거에서 인텔이랄지 스냅이랄지 급락하는 그런 모습. 여기에 기술주들의 동반 하락이 나타났죠. 구글과 페이스북, 트위터 등등 한 3%에서 5%가량의 하락 나타났다. 여기에는 분명한 것 있습니다. 실적 시즌이 도래하다 보니까 실적이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겠느냐 없겠느냐의 여부. 네. 그 이야기는 실적 피크아웃 우려감과도 맞물리게 된다. 여기에는 위드 코로나도 같이 엮이게 되면서 그 소위 말하는 실적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이 IT 공룡 기업들에게 조금씩 반영되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 지금 가져보게 됩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파월이 이야기한 부분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테이퍼링에 대한 시사 명확하게 했다라는 점. 테이퍼링은 맞다. 하지만 금리 인상 시점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 이에 대한 우려감을 테이퍼링의 완급 조절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 완화를 정책적으로 구현하려는 그런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다라는 점 그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제 유가의 상승은 지속됐다라는 점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드리면서 결국 이번 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 위드 코로나 3분기 실적 그리고 연말 소비라는 점.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면서 전체적으로 그 이번 주에 관심 가질 만한 글로벌 이벤트에는 미국의 3분기 GDP가 있고요. 네, 주말 미국의 PC 그 소비 지표의 발표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점. 아울러서 생각을 해 두시면서 전체적으로 경제 지표 쪽보다는 아무래도 연말 소비 이쪽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위드 코로나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업종이 가장 먼저 수혜를 받을까 명확하게 시장에 제시하고 있다라는 부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 경제 일정 짚어드리면서 또 투자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지는 시간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서경의 산업부장이죠. 허반석 전문위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죠?
쳤어요? 네, 잘 보냈습니다. 저도 모르게 발음이 약간 좀 귀엽게 나왔는데, 네, 우리 허원석 전문위원 좀 뵈니까 또 기분이 좋아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제가 잠깐 봤더니 식음료 업종이었거든요. 이제 11월 1일부터 위드 코로나가 좀 돌입을 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조금씩 또 활기를 되찾을 것 같습니다. 또 저 마찬가지로 저 포함해서 많은 분들께서 이 위드 코로나 또 기대하고 계실 텐데 식음료 업종이 앞으로 얼마나 조금 상승할 수 있을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네, 오늘의 업종 리포트 음식료 업종이고요. 위드 코로나 본격화 기대라고 적혀 있습니다. 음식료 업종이 사실은 최근에 많이 부진했어요. 이제 시장에 사람들이 거리에 나오지 않으면서 음식료 업종 이 기업들이 좀 많이 좀 죽는 모습이 나왔는데 앞으로 위드 코로나가 본격화된다면 이 산업에 대한 전망 그리고 포인트는 어디에 둬야 할까요? 네, 오늘은 음식료 업종을 살펴볼 거고요. 10월 15일 키움증권 리포트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산업과 전망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난주 업종별로 시장의 수급을 보면요. 요일별로 엇갈린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었죠. 빠른 순환매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외인과 기관들의 거래량 상위, 거래량이 몰려있는 업종들을 보면 게임, 엔터, 그리고 2차 전지 소재 일부에서의 등락이 엇갈렸습니다. 개인과 기관은 많이 오른 종목에서 차익 매물을 좀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인들은 덜 오른 종목에서 저가 매수 유입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시장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뜯어보면 실적 시즌에 돌입을 하면서 이익 전망치는 늘어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시총도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면 이익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이미 선반영되고 있는 섹터들을 보면 화장품, 미디어 컨텐츠, 유통, 은행, 보험, 통신업종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익 전망치는 좋아지고 있는데 시총은 줄어들고 있는 주가가 이미 피크를 도래했나라고 고민이 되게 되는 업종들을 보면 에너지, 철강, 상사, 운송 업종들이 좀 있습니다. 반등이 나올지 지켜보아야 될 것 같고요. 이익 전망치가 줄어들고 있으나 시총은 늘어나고 있는 주가는 역행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면 증권, 소프트웨어, 반도체 등이 있는데요. 바닥을 잘 다졌는가를 체크해 보아야 할 업종이 될 것 같습니다. 음식료 업종을 말씀을 드릴 때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리면요. 3분기는 조금 부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4분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바닥을 다져가고 있는가를 테스트해 볼 만한 그러한 3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위드 코로나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른 업황 개선의 기대감으로 이 섹터는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한류 열풍이죠. OTT, K 컨텐츠 여러 가지 음악이나 영화, 드라마들이 있죠. 그러면 이런 얘기가 있죠. 앞서서도 놀자주 아니고 이제 먹자주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보고 먹고 즐기고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K-푸드, 음식료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식료 업종은 수급적으로 뚜렷한 반응은 아직까지는 없지만 이익 전망치는 밝을 업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고 먹고 즐기고 이 부분에도 포인트를 맞춰보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식음료 업종에 대한 전망 짚어드렸고요. 그렇다면 매출과 영업이익까지 확보가 되어 있는 섹터냐를 짚어봐야겠죠. 음식료 업종의 향후 실적 전망에 대해서도 짚어주시죠. 네. 음식료 업종은 앞서서도 3분기는 다소 부진할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포인트는 4분기 그 이후를 보시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서 내식 수요 역기저 영향이 있을 수 있고요. 원재료 투입 단가 상승에 대한 부담이 3분기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해서 업체들도 판매 가격 상승을 가지고 왔지만 그에 대한 영향이 3분기에는 원재료 상승에 대한 영향이 있고 4분기부터는
판가 상승에 대한 판매 단가 상승에 대한 효과가 4분기부터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점 차이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석에 대한 부분이죠. 추석 연휴에 영업일수 감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판매가 되었던 선물 세트들에 대한 비용 반영, 반품에 대한 부분들이 3분기에 집계가 완료될 수도 있기 때문에 대체로 3분기 시장 전망치는 부진할 수도 있고 시장 전망치 대비 조금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기업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주의를 하시고 그 부분에 결코 실망을 하기에는 이르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업들을 보면요. KTNG, 롯데칠성, SPC 삼립, 그리고 CJ 프레시웨어 같은 경우에는 시장 기대치를 부합할 수 있다라는 전망치가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KTNG 같은 경우는 부동산 매출 인식으로 3분기에 부동산 매출이 조금 당겨서 반영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롯데칠성이나 SPC 삼립 그리고 CJ 프레시웨어 같은 경우에는 외식 수요 회복과 판가 인상 효과가 3분기부터도 반영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중해보자라고 말씀드렸던 4분기를 살펴보면요. 주요 음식료 업체들 4분기 실적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원인으로는 곡물 가격, 원자재 상승이 둔화되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격, 판매 단가는 높였습니다. 왜냐하면 2분기, 3분기 꾸준하게 곡물 가격이 증가해 왔기 때문에 기존에 받아놓았던 재고들이 이제 하나하나 소진되어 가고 있고 이제부터 수입하고 있었던 이 원자재 곡물 가격 대부분 음식료 업체들 제조사 같은 경우 6개월치 이상의 재고를 좀 마련해 놓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 3개월 이상의 원자재 가격 상승이 나오자 이제는 판매 가격을 상승시켜야 이 부분들이 해칭이 될 수 있겠다라는 판단하에 판매 가격을 2개월 전부터 앞서서 결정을 하고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준비를 통해서 판매 가격은 상승시켰는데 이제 원자재 가격이 피크에 달했다라고 한다면 한번 올렸던 가격을 쉽게 다시 낮추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이 3분기에 마무리가 되고 그 부분들이 다시 원자재 가격이 끊임없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낮춰지고 있다. 피크 아웃을 하고 있다. 곡물 가격 상승세가 둔화를 보이고 있다라고 한다면 가격 인상 효과가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3분기 영업일수 감소가 있었으나 이제 4분기부터는 그런 부분들이 없어질 수 있고요. 평일에 쉬는 날이 적어진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석 때 호황을 보였던 추석 선물 세트에 대한 반품에 대한 비용은 이제 거의 소멸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4분기 실적에 대한 긍정 요인으로 하나를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곡물 가격이 하향 조정될 경우에 마진, 이익률은 더욱더 높아진다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4분기부터 음식료 업종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오른 판매 가격은 쉽게 낮아지지 않고 곡물 가격은 상승세를 이제 피크를 찍고 둔화되고 있다. 그렇게 된다면 음식료 업종의 실적 전망치는 조금 더 긍정적인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다. 마진율이 지속적으로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해보았을 때에는 음식료 업종 향후 실적에 대해서는 3분기에 고비만 지나면 4분기 그 이후는 전망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아야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식음료 업종에 대해서 또 세워드렸습니다. 실적 전망 짚어드렸고요. 왜 이 시기에 또 식음료 업종을 짚어드렸는지 다시 한번 좀 체크해 주시죠. 네, 지금 시기에 음식료 업종을 가지고 왔다라는 그런 이유는요. 결국엔 주식 투자라는 것은 매수 타이밍 그리고 내가 진입을 하는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요.
그간의 허반석이 작전 리포트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업종들을 보면요. 제약바이오를 8월 달에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는 9월 유럽 종양학회가 있고요. 11월 면역 항암학회가 있고요. 12월 혈액 항암학회가 있습니다. 확정적 이벤트들이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벤트들이 진행되기 이전에 제약바이오 섹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소재 부품 주가 상승이 가속화될 때에 출렁일 때에 공포 국면에 늘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던 2차 전지 섹터였고요. 이제는 조금 피크아웃을 보이고 있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오프닝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죠. 대형마트, 백화점, 편의점, 면세점 순서로 말씀을 드렸고요. 마찬가지로 단계적 일상 회복에다가 국내 소비가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다. 아직 해외여행을 가지 못하는 수준에서 소비 여력은 충분하고 외부 활동의 증가들이 있었기 때문에 리오프닝과 관련해서는 대형마트, 백화점, 편의점, 면세점 순서대로 좀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섬유의복 섹터를 말씀을 드렸죠. 섬유의복 섹터를 말씀드리고 나서 갑작스러운 한파가 찾아오자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우상향하는 모습들이 한 번 더 나왔습니다. 국내 소비 여전히 섬유의복 섹터에도 해당이 되는 이슈였고요. 그리고 코로나19에 대한 생산 거점들의 셧다운이 해제되고 있고 공장 가동률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섬유의복 섹터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섹터였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난주에는 통신 및 통신 장비 업종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 인프라 투자 법안의 통과 기대감 높아지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주파수 경매 일정이 진행 중이고 우리나라 과학기술통신부의 국감 현장에서도 고주파수 28GHz의 통신 장비망 구축에 대한 이야기, 방향성 여전히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4분기부터 국내외 5G 설비 투자 재개 기대감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감안해 본다면 그 시점에 맞춰서 산업과 섹터를 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주식 투자는 시점이 중요하다. 그러면 끝으로 왜 지금 음식료 업종이냐 말씀을 드리면 단계적 일상회복, 위드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3일 토요일 오후 2시경 백신 접종 완료율이 70%를 넘어간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다음 주 월요일이죠. 11월 9일부터 본격적으로 일상회복 여정을 준비하겠다는 이야기들이 하나하나 확정돼 간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식당, 매장, 사적 모임, 영화 관람, 에 있어서 시간 제한이 없어지고 있고요. 노래 연습장이나 야구 경기까지도 접종 완료자에 한해서 이용이 가능하고 관람이 가능하다. 그리고 연말 송년회 가능할까라는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료 업종 외식 수요 증가 꼭 챙겨보아야 하는 제1포인트가 될 거고요. 한류 열풍, K-팝, K-컨텐츠 다음은 K-푸드에 대한 기대감들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식품 수출 규모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고요. CJ제일주당이나 농심, 탐양, 대상 모두 다 미국 등 현지에서 생산 공장 캐파를 늘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K푸드 음식료 업종을 지켜보아야 할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중심으로 이번 주 작전 리포트에서는 음식료 업종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만한 기업들 하나하나 소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인원 제한과 시간 제한이 사라지면서 음식료 업종 그리고 외식 수요가 늘 것이다. 그리고 K푸드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흥행을 하고 있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앞으로 음식료 업종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렸고요. 샵 0082번으로 허반석이라고 보내주시면 이런 정보들 지금 방송 외에도 얻어가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위원님 오늘 분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시간 이주현의 주유소 포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의 테마 부장이시죠? 샘플러스 이주현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위원님도 주말 잘 보내셨어요?
네, 주말 잘 보낸 것 같습니다. 네, 월요일을 2번 쉬었더니 주말이 너무 짧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일단 이번 주는 또 박스권 흐름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좀 대응할지 자세하게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대형 기술주들도 이제 실적 시즌 앞두고 있고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미국의 GDP 성장률 발표라든지 또 11월 초반에 11월 3일에 FOMC 회의 결과도 공개가 됩니다. 이에 따라서 지수가 상단에 제한이 걸려 있을 거다 이런 평가가 내려지기도 했는데 우리 시장 이번 주도 역시나 박스권 흐름일까요? 네, 시장이 지금 일단 완연하게 반등이 나와줬다가 저항 구간인 뭐 한 3,050포인트를 지금 기점으로 해서 며칠간 조정을 좀 이어왔는데요. 그냥 단순하게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냥 조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조정폭이 조금 더 깊어진다고 했을 때는 2,950포인트 정도, 그 정도까지는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상단으로는 뭐 한 3,100포인트 정도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지금 상승 흐름, 반등 흐름 굉장히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인데, 결국은 글로벌 증시를 우리가 이제 피해갈 수 없다라는 부분, 요번에 이제 또 확인한 부분이, 하락 트렌드를 만들어 놓고 이제 반등이 나와야 되는 시점에서, 보게 되면 나스닥이라든지 다우, 그 다음에 S&P 500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반등이 강하게 나와줬습니다. 특히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신고가를 갱신을 한 상황이고요. S&P 500 역시 신고가를 갱신을 했고, 나스닥만 지금 보면 저항 자리 부분에서 이렇게 이제 돌파를 살짝 해놓고 눌림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큰 흐름에서 우리가 이제 주봉의 흐름을 보게 되면 상승 트렌드는 여전히 미증시 같은 경우 지켜주고 있다. 다만 신고가 부분은 이제 저항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좀 흔들림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지금 글로벌적으로 이런 우리나라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들을 한번 살펴보면 성사그룹 파산 이야기가 나오면서 중국장 열릴 때마다 국내 증시 계속해서 좀 안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 성사그룹의 파산에 대한 불확실성, 금요일날 이 이자를 지급하면서 완전히 해소가 됐다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한국면 괜찮아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진행하던 프로젝트들도 하나둘씩 지금 재개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이런 그 위탁을 해놓은 기업들에게 자금이 지급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이번 주에 그 26일, 그러니까 내일쯤 될 것 같은데, 대형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애플이라든지 아마존, 그 다음에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등, 이런 기업들의 이제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지금 S&P 500의 이 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30% 정도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들 실적이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미 증시, 방향이 좀 엇갈릴 것 같고, 일단 전체적으로 발표한 지금 S&P 500에서 발표한 기업들의 한 84% 정도가 실적을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34% 정도나 실적이 증가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가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지만 거기에 따라 실적도 그만큼 또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시장에 좀 작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테이퍼링 이야기 그동안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나오던 이슈인데 11월 2, 3일부터 연준에서 이제 이야기가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초에 테이퍼링 발표를 하게 되면 테이퍼링 하느냐 마느냐, 물가 상승, 이런 부분에 대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할지 안 할지 몰랐던 그런 불확실성이 있었다라고 하면 테이퍼링 발표를 함으로써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된다. 이것도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이번 주에 이제
미국 3분기 GDP 성장률 발표가 있고요. 개인 소비 지출인 PC 발표가 있고 내구재 수주 지표 등이 발표가 있습니다. 이 세 개가 좀 주요한 지표가 될 것 같은데 GDP 같은 경우는 이제 전년도 그러니까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기저효과 때문에 작년 이제 굉장히 높아졌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낮게 전망이 되겠지만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PC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뭐 한 3.7% 정도 상승되는 그러니까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라는 그런 시그널을 충분히 줄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발표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요. 10월 말에 이제 또 요게 이제 좀 관건인데 인프라 법안이 있습니다. 1조 달러 물리적인 인프라 법안하고 3.5조 달러 규모 휴먼 인프라가 있는데 지금 공화당 쪽에서는 휴먼 인프라를 하게 되면 물리적 인프라도 부결시키겠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떻게든 통과된다라고 하면 증시에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동안 쭉 지켜보면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한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 때문에 시장이 좀 안 좋았다, 조정을 크게 받았다라고 하면 이번 실적 발표 시즌에 실적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기존에 이제 있었던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도 테이퍼링으로 인해서 이렇게 좀 소멸된다라고 했을 때는 시장이 이 상승해 오던 트렌드 안에서의 상승 흐름을 좀 더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증시는 일단 미 증시와는 조금 다르게 하락 트렌드를 잡아놓은 만큼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3,150포인트 저항 자리를 돌파를 해줘야지 상승 트렌드로 전환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미 증시 흐름 양호하게 계속 진행이 되고 돈 풀기를 이제 완화한다라고 했을 때는 미 증시 그러니까 글로벌 증시에서 선진국들은 괜찮을 수 있겠지만 이머징 마켓은 지속적으로 하방 압력을 받을 가능성, 자금 이탈이 일어날 가능성은 열어놓고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 전략대로 3,100포인트까지 시장이 반등이 나올 시에는 현금 확보가 주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세 가지 경제지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것들은 미국의 3분기 GDP, 개인 소비지수 그리고 내구재 수주 짚어주셨습니다. 경제 일정은 체크하시면서 코스피 지수가 상단 3,100포인트에 돌입을 한다면 그때 현금을 좀 확보해두는 전략 세워주셨죠. 샵 0082번으로 이주현이라고 전송해 주시면 이런 주식 정보들 그리고 전략들 방송 외에도 얻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 오늘 분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수익 작전 타임에서 전략들 세워드렸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타사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